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입니다. 허겸 기자 대단한데요. 그동안에 부정선거라든지 5.18 활동을 많이 터뜨린 아주 취재력이 대단한 기자인데요. 오늘도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분석 기사, 칼럼 같은 분석 기사를 내놨네요. 제목이요. 지지율 1위 민경욱 국힘 예비후보의 컷오프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명약 관한 팩트인 부정선거 이슈가 음모론 으로 치부돼 현재에 이른 데는 언론의 좌경화와 현 정부의 침묵 탓이 크다고 본다.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가 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분투한 것은 눈물겨운 일이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자 곳곳에서 몸을 던져 희생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에 침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4년 전 처음 4.15 부정선거 논란이 한국에서 쟁점이 됐을 때 기자는 미국에 있었다. 포털 뉴스로만 접했을 뿐 그 실제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진 못했다. 그러다 미국 동부를 방문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한 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2020년 10월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 당시의 선거 부정에 대해 설명한 뒤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말은 곧 현실이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에 5개월가량 체류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너무 수상한 것이라고 여겼다. 직접 파악해보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서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들어와 자비로 지내면서 이것저것 취재했다.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엔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보이지 않게 진실을 위해 싸우는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난 것도 이때였다. 그 무렵 가장 관심 있었던 대목은 천태만상의 투표지가 과연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있었다. 배춘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를 비롯해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표지들이 쏟아지면서 의혹을 부추겼다. 이 중엔 구김없이 빳빳하게 펴진 투표지도 있었다. 과연 유권자가 기표한 뒤 접고 투표함에 넣어 무질서하게 쌓이는 종이가 조금도 접힌 흔적 없이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수백 장이나 며칠이 흐른 뒤 같은 투표소에서 무더기로 나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거당국에선 접힌 자국이 자동으로 펴지고 신권화폐처럼 구김이 없어지는 형상기억 투표용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라면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할 만한 주장이었다. 반면 선거당국의 주장이 허위라면 누군가 대량으로 인쇄한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었다. 현대과학으로는 한 번 접힌 종이는 절대로 다시 원형 복원되지 않는다. 접히는 부분의 섬유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업계도 인쇄업계도 종이 전문가들도 다른 견해는 없다. 오직 선관위만 당시 이같이 주장했다. 그해 11월 대법원 특별 일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신수정 충북대 목대 종이과학 교수가 감정인으로 출석했다. 종이 전문가인 신 교수는 신권처럼 복원되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선거당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선관위는 종이에 특수된 수한 금속 물질 주석을 넣어 만들어 복원력이 생겼다고도 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둘 줄 알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없다며 피고 선관위에 면죄부를 줬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 무렵 부정선거 전시회에서 인쇄 쪽 일을 맡았다. 주최 측에서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잉크젯 앱돈 프린터를 구해왔다. 새벽까지 다른 이들과 함께 용지를 출력했다. 이런 나날이 차곡차곡 쌓였다. 전시회를 본격 준비하기까지 한 달 남짓 걸렸으니 그 기간 틈만 나면 용지를 출력했다. 롤지가 서너 번 바뀌도록 테스트 출력했으니 아마도 선관위 관계자를 제외한다면 기자와 당시 함께했던 팀원들은 투표지를 가장 많이 출력해본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춘희 투표지와 같은 중첩 인쇄의 결과물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 경험은 내 생각에 변곡점과도 같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자들, 곧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그러는 사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검찰은 복지부동이었다. 수사는커녕 심지어 참고인 조사조차 안 한 채로 사건을 종결하기 일쑤였다. 부정선거가 팩트인지 의혹인지 뚜껑을 열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전국의 투표지 보관함을 모두 열어젖히면 될 일이었지만 검찰은 복지부동이었다. 실제 보관된 투표지와 확정 발표된 결과값이 같은지 다른지 강제 수사를 동원해 확인하면 손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갔다면 더는 음모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해야 했다.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사기관이 요지부동인 채로 부정선거라는 갈등의 불씨만 남긴 형국이었다. 그리고 19일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민경욱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 컷오프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민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부정선거 규명에 힘써온 국힘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쇄도하고
국힘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공천관리인은 배제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정선거 이슈를 제외하면 그를 탈락시킬 어떤 명분도 찾기 힘들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는 불가사의한 컷오프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 소식을 미국에서 뉴스로 다룰 때만 해도 머지않아 고국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이 이 사실 명확한 팩트를 보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 이제 부정선거를 낱낱이 드러내 밝힐 후보군의 원내 진입마저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저항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들을 색출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허겸 기자가 일갈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민경욱 컷오프, 여론조사 압도적 1위를 컷오프하는 거, 그리고 면접에 그 찜찜했던 장면. 민경욱 대표가 저희 이봉규 TV에 인터뷰하면서 면접한 바로 직후에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 부정선거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마치 당신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리고 있어?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워딩은 똑같지 않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그래서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투의 말투를 하지? 그래서 약간 그래도 내가 여론조사 압도적 1위니까 뭐 경선에 올라가겠지. 경선 가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컷오프 될 줄은 몰랐다는 건데 컷오프 이유는 그거 하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민경욱 대표가 무슨 파렴치한 무슨 논란이 없고 무슨 전과가 이상한 게 있는 것도 없고 의정활동 한번 했을 때 이상한 행동한 것도 없고 경력이 KBS 뉴스 앵커에 화려하잖아요. 경력이 딸리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여론조사 압도적 1위인데 커트시킬 일이 없죠. 단수공천해야 돼요. 원래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부정선거에 관한 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니까 단수공천해서 부정선거와 싸워라. 그래서 국회 원내 입성하면 당신이 특위를 만들든 어떻게든 부정선거 없는 세상 만들어봐라. 이러고 단수공천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당원들한테 맡기고 인천 연수구 주민들한테 맡기는 경선에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컷오프를.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그러니까 민경욱이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경선에도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를 떠들 테니까. 부정선거를 떠들면은 국힘당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허겸 기자가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국힘당도 같은 공범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 주범은 아니겠지. 물론 주범은 아니죠. 4.15 총선 때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런데 방조범. 왜냐면 지들이 금배지 달았거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조범들이냐? 아니면 방조범은요 직접적으로 방조한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왜 간접적으로 방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서. 이걸 터뜨리면 뭔가를 알고 있는데 터뜨리면 괜히 그냥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거나 겁이 나거나 그래서 숨은 사람들. 이것도 방조범이거든요. 그럼 국힘당은 결국은 부정표 이 만행에 대해서 방조한 방조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신용은 했어요. 이제 국정원 점검했죠. 점검해서 결과 발표했죠. 이건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잘못된 시스템이다. 점검 결과 발표했죠. 그런데 그 점검한 국정원장이 잘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 점검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검찰 내 고발 조치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고 이런 조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조치는 아무것도 안 나와. 이상하다. 다른 거 잘해요. 윤석열 대통령 저희는 아직까지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김경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고 오늘 이날까지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다루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그건 별개로 어느 정권이나 완벽한 정권은 없으니까 그건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돼. 윤석열 정부 무너지면 큰일 난다 해서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응원하고 앞으로도 응원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마치는 날까지. 그런데 섭섭한 마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섭섭한 것도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침묵을 해버리면 부정선거는 영원히 묻혀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공격하지 마라. 너 잘 돼가는데 너 총선 앞에 윤석열 한동훈은 비판하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본 마음은 아시잖아요. 제 본 마음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거 듣는 사람들 다 아잖아요. 그러나 부정선거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기적거리는 윤석열 정부 섭섭한 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에 이어서 한동훈 대통령 되면 이 나라 괜찮아진다. 불안하지 않아진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점 만점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왜 외면하냐? 왜 컷오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도 보수 우파가 나를 응원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이 내가 미흡하구나.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말아. 이런 거에 안 말하고 그냥 냅다 칭찬만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 부정선거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쓰면 괜히 골 아프고. 그 보수 유권자들도 아무 말 안 하잖아, 나한테 열렬한 지지만 보내주는데 그거 자꾸 들쑤실라 그래. 왜? 그거 무시해버려. 이봉규 같은 놈 그거 무시해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부정선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한 표가 왜곡되면 국민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도둑놈이 주인 되는 주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도둑주의지. 부정주의자, 부정주의 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이 부정선거 집단, 그 다음에 이 민주당 흉악한 놈들 있지만 우리 우군인 우파에서도 부정선거 왜 외면하냐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민경욱 대표 컷오프 시킨 거 이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어요. 이런 거 자꾸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선거 코앞인데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봉규님이 저놈이 자꾸 어떡할 거야. 선거 코앞인데 무조건 칭찬만 해 이놈아. 이 자식. 이재명만 까내니까 자식이 왜 자꾸 부정선거 얘기나 하고 떠나게 만들고 그래. 이러면은 계속 부정선거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 대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관위가 다 지고 돈 가져왔어. 당신은 당선이야. 영원히 뭐 밝힐 의지도 없고 국민도 가만히 있고 뭐 여당 야당 뭐 다 우리 나발이 밥이고 여당 야당 선관위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도 가만히 있고. 됐지 뭐. 야 이번엔 몇 프로로 해 몇 프로. 이번에 얘는 당선시키고 요건 떨어뜨리고 선관위 나랍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